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노마드 구하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이 눌림목 구간에서 제대로 수익 낼 수 있는 상승 직전의 눌림목 자리를 제대로 구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 고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주식 고수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만 잘 들어보셔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 분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트 모멘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료, 그리고 이슈,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눌림목 자리가 어디인지 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보는 이유, 자, 눌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보통 눌림목이라고 하면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자리가 이렇게 눌림목 자리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눌림목 자리는 이렇게 눌림목 다음에 반등이 지금처럼 잘 나오는 자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눌림목 이후 주가가 상승했지만 주가가 계속 끊임없이 하락하는 그런 눌림목 자리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눌림목 자리인지 하락 구간인지 이렇게 자리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할지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주린이분들, 차트 공부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눌림목에 대해서 짚어보자면요. 큰 상승 추세 이후에, 즉 이렇게 큰 상승 추세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요 자리, 요 구간,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에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자리, 이 자리가 지금 요 자리가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게 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눌림목처럼 보이는 이런 자리에서 차트가 이렇게 수렴을 한 뒤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지, 수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이런 상승 구간의 자리가 나와줄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판단하는 건 현 차트의 거래량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동평균선과의 갭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외국 증시와 국내 증시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에는 공식이 따로 없죠. 어느 정도는 있는 듯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는 차트 공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돌발 상황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분석해 놓은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 때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서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와주는 경우도 많이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눌림목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눌림목 자리가 상승하는 차트인지 계속 하락하는 차트인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결국 개인이 이렇게 주식시장을 이기는 그런 방법은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그런 정보들로 인한 수익을 내는, 그 정보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그 확률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눌림 구간에서 상승하는 차트를 구분할 줄 아는 그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음봉 캔들이 나와주고 주가 거래량이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가 보통 많이들 배우는, 자, 요 자리가 눌림목 구간이다. 자,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그런 눌림목 자리인지 아닌지를 구분 짓기에는 이렇게 차트적인 단면적인 면만 봤을 때 확률적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확률 싸움을 하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에 대한
재료 그리고 이슈, 정보들에 대해서 당연히 봐야 되고요. 이 재료의 제일 중요한 지속성이라고 하죠. 자, 이 지속성이 얼마큼 강하게 나와주는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인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알기는 힘들지만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주식에 대한 경험치를 많이 쌓아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결국에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도요. 사실 실패하는 것도 주식이 하락했을 때 손실을 보는 것도 알고 실패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결과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번 실수한 거를 배움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두 번 실수 안 하게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내용을 준비를 더 해봤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이 내용이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셔가지고 단기간에 차트 보는 눈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를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바로 BH라는 차트입니다. 이 BH 차트를 보면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뒤에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가라는 게 조정 없이 한없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흔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하고 다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면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한 뒤에 고점인 여기 피레침을 이제 쏘고 나서 캔들 자체가 지금 윗꼬리를 쭉 내밀고 나서 현저하게 거래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지금 여기 자리에서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홍색 선, 여기 분홍색 선 보이시나요? 자, 이게 캔들과의 이격거리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갭 구간이 규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눌림목 자리인지 아닌지, 자, 이런 거를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일선과의 규격을 줄어들면서 눌림목 자리가 나온 뒤에 매집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전에 상승할 수 있었던 재료가 다시 시장에 부각을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자리가 이렇게 나와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차트에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자, 뭔지 이해하신 분들, 눈치채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여기의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었던 이런 재료적인 측면에 지속성이 얼만큼 붙어주는지 이거를 제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자리에서 박스권 자리에서 눌림 구간이 나와준 다음에 세력들이 매집 이후 다시 한번 이 상승했던 여기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상승했던 재료가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 반대의 사례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BH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재료에 대한 지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차트죠. 자,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현대바이오, 자,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가 다시 상승해 준 다음에 눌림 구간을 거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차 수익 구간을 한번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규 진입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기 자리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2차 수익을 또 가져가셨겠죠.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야, 이거 현대바이오 추가적으로 이거 지금 자리에서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가 이제 3차 눌림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진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리스크적인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이 테마의 특징에 대해서도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박스권 구간 이후에 개별 악재가 갑자기 터져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죠? 급락이 나와줬어요.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린 거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큰 하락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자, 물론 분봉을 봤을 때는 초반에는 살짝 주가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끊임없는 하락이 이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 테마, 이런 제약 바이오 테마의 특성 중 하나죠. 악재가 자주 나오는 그런 특징을 항상 리스크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많이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제약바이오가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항상 큰 변동성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하락을 하죠.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 주가는 제약바이오 특성상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임상 실험이 성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이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릴 만한 악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개별 악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했던 만큼 빠지는 게 이 바이오 테마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주식을 오랫동안 해보시면서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거를 다들 아셔가지고 이렇게 눌린 구간이 나왔을 때,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쉽게 진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 저점 자리부터 여기 자리까지 크게 상승을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쪽으로 조금 더 베팅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악재, 변동성,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섹터인지 이쪽 종목의 투자 심리가 아직도 양호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시장을 보면서 체크하고 시황도 체크해야지만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상승 직전에 눌림목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을 내가 얼마나 잘 챙기고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싸움이 장기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제일 중요한 이 수익률에 대한 격차를 엄청나게 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분명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재료, 이슈 이런 거 다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눌림목 자리가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하락 구간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런 리스크가 있는지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제약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경험치가 얼마나 쌓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자, 하지만 주식 초보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알기는 힘드니까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단기간에 알 수 있는 이 기법 하나를 참고해 보면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좋을 만한 기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바로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RSI 지표, 이거를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상대 강도 지수로 현재 시장이 과열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과매수 상태인지를 파악하고자 개발된 기술적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보셨던 BH 차트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보면 이 거래량 보조 지표 외에 지금 보이시는 딱 이 구간이죠. 여기에 RSI 지표를 제가 추가를 해뒀는데요. 여기에 기준선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 상한선과 이렇게 하한선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여기 보이시는 자 바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과매도 구간, 이 기준선 기준으로 위로 올라오면 과매수 구간이 이렇게 빨갛게 그리고 파랗게 표시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보면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적절한 매수 매도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제가 여기 표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요 구간대, 자, 요 구간과 이 구간, 즉 여기 자리에서 매집해가지고 모아만 갔어도 지금 보이는 요 과매수 구간, 지금 자리 요 위에 자리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주식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자,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요. 과매도 구간에서 매집한 뒤에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만 하셔도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여러 가지 기법과 분석을 통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런 눌림목 구간을 찾는 확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1차 상승 구간이 나와줬을 때 긴가민가 해가지고 막상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2차, 3차로 올라가면 이거 진짜 더 갈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쭉쭉 줄어드는 그런 음봉 차트를 지금 찾고 나서 신규 진입을 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항상 복습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짓는 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 영상 다시 약간 처음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하면서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주식시장에 있어서 뭘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아마 그런 차트를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넓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눌림목 구간에서 어떤 부분을 유심 있게 봐야 하는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보조지표, 오늘은 RSI 지표를 통한 매수매도 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것들 외에 조금 더 참고해 볼 만한 이런 차트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식 초보분들이 주식 공부하기에 좋은 내용들로 계속 준비할 테니까요. 제 채널의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저는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